자, 여러분께 탄핵 저지선, 개헌 저지선. 자, 여러분들 이거를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좀 가볍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눈치를 좀 봤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조작각 기준으로 35%니까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화끈하게 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선거를 통틀어서 가장 화끈하게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한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고 난 다음에 수도권에 대표할 거다. 그 대표하는 것을 그냥 여러분 주장한 게 아니고 4월 10일 총선의 전국 평균으로 선거인 수 기준으로 6.7%에 해당하는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표수는 한 329만 표 정도 됩니다. 그거를 집어넣은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6.7%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보고 난 다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4월 10일 총선이 조작될 경우를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수도권이 전패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방송을 제가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뭐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들으셨겠지만 무슨 그렇게 바쁜 일들이 많은지 뭐 다 뭉개고 지금 와가지고 표 달라고 저렇게 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 씨가 수도권이 어렵다. 제가 보는 시각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본 원인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뭐 윤재욱 원내대표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00석 되는 탄핵 개헌이 가능한다. 이제 알았나 이야기. 당신들이 이제 알았나 이야기죠. 당신들이 이제 알았나 이야기죠. 뭐 여기에 무슨 장동혁 사무총장이 170개 정도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마쳤는데 경합지역 아니면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선 것이 여러 곳이라 정치의 총선 판세를 분석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 한 여론조사 옳은 거냐 이야기죠. 당신들 한 여론조사가 누가 준 여러분들 전화번호 돌려가지고 한 게 아니냐 이야기죠. 그게 다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가지고 그냥 광대처럼 그냥 뭡니까 그냥 구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뭐 이재명 조국이 200석을 넘는다면 정권 탄핵만이 아니라 개헌으로 헌법의 자유를 빼는 게 가능해집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헌법 가치를 지키느냐 범죄자 지배를 받게 되느냐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왔나 이야기죠. 내가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이 묻고 싶은 것은 당신들은 외눈이 돼 가지고 가장 당신들이 직시해야 될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선거를 맞이하게 된 게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 국민들이 표를 주면 표를 지킬 수 있냐 야 당신들이. 당신들이 표를 못 지키잖아. 공 박사님 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냥 정치적인 수사로 이야기하지만 나는 숫자로 이야기하는 당신들이 표를 던진 거가 어떻게 표가 여러분들 도둑질 당한지를 다 밝혔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딴 데서 무슨 짓을 하다가 지금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가지고 탄핵성이 어떻고 개헌 저지선이 어떻고 당신은 4월 11일이면 그냥 당신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고 그냥 며칠 동안 셀카 가지고 이런 재미 많이 봤으니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고 그 업보를 윤 대통령 짊어지고 3년이 될지 아니면 3년을 못 갈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막을 겁니까?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금 와가지고 표 달라고, 탄핵선 무너지니까 표 달라고, 개헌선 무너지니까 표 와달라고, 어떻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머리가 없는지. 아니 다 여러분들 물리 화학 생물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수학도 배우고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하는지. 역대 선거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다 조작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선거는 다음에 이기겠다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나간 겁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분당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갑의 4.15 총선에서는 14,898표가 여러분 투입된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7.16% 올린 겁니다. 14,898표는 어떻게 투입됐냐.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투입한 겁니다. 이게 14,898표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가 11,59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투입했으니까 전형적인 4.15 총선의 조작 방법을 쓴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분당갑, 동장을, 종로구, 영등포을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분당갑에는 표를 얼마나 집어넣는가 하니까 14,903표를 집어넣네요. 14,903표를 집어넣는데도 김은혜 후보가 당선된지 모르겠네요.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안 된 것 같네요. 안 됐으니까 다음에 경기도지사를 나온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실제 사전투표율은 21.79%로 추정되고 선관위의 발표 사전투표는 28.95%인 겁니다. 그 실제 사전투표를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7.16%를 부풀려도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발표하면 그걸로 부풀리는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후보는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42%인데 56%를 뻥튀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하고 여러분 당일을 빼니까 선관위 자료가 차이값이 플러스 13% 마이너스 15%인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렇게 다 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딱 끝나면은 그냥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그냥 출구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뭐죠? 그냥 다 예측이 가능한 거죠. 뭐. 이게 여러분 선거 조작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를 56%를 뻥튀기 한 겁니다. 56%를 뻥튀기 하는데 몇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14,898표를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56% 뻥튀기가 된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놓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기이한 그래프가. 이게 여러분들 이건 좀 잘못됐네요. 영등포 사례네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좀 잘못됐네. 이 분당갑 여기 나오네요. 분당갑. 이런 그래프가 이게 미친 그래프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13%나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높은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엄청난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식자층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잘 살기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이.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다 죽은 것 같아요. 양심이 다 죽었는데 양심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자유 생명 재산을 빼앗기겠죠. 권력이란 것은 야멸차지 않습니까? 국민을 두려워할 염려가 없으면은 그냥 강제력을 그냥 무한정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당갑의 차이값 4.15 총선의 차이값을 보고도 원인을 규명하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전국에 그 많은 대학 교수님이 계시지만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이 문제에 동참을 해서 이걸 해결하는데 힘을 대준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 많은 언론사들이 있지만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한 거죠. 뭐 나라가 여러분들 그냥 그 자체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문열 선생님 하시는 말씀처럼 야 이게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에 침묵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거를 보고도 뭡니까 하태경이니 이준석이니 무슨 유경준이 다 뭡니까 문제없다고 떠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번 선거 그냥 마치고 나면은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그 회복이란 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뭐 그걸 미리 그냥 예단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침묵할 정도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를 침묵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왼쪽이 가짜고 오른쪽이 진짜지 않습니까? 가짜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를 해보니까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지 않습니까? 추정치 발표가 제야 전문가의 진짜 차익값 추정치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짓들을 해가지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안일함과 무사태평함에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미리 자기의 주장이나 전망이 옳을 거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단히 비극적으로 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의 제도화가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이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를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제어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수탈할 거라고요. 지 쪼대로 할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외교 정치 뭐 다 나라 금세 넘어갈 겁니다. 뭐 저는 온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